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를 시작한 건 일산이었어요. 저는 대치동에 살았는데 어쩌다 일산까지 가게 됐냐면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내 적성에 맞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과외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막 공부 안 하고 막 두드러 패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기 말은 안 듣는데 형 말은 듣는다, 그래서 저한테 맡기고 막 그러곤 했었어요. 그리고 얼레고 달래고 이런 걸 제가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한 학생의 부모님, 그 아버님이 그 일산에서 가장 큰 학원의 부원장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필기해주고 애들을 정리해준 걸 보고 이놈이 이제 좀 싹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전에 학원 강사가 될 생각이 없는가? 그러더라고요. 없는데요?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겨울방학 2개월이 바쁘니까 그때만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2개월에 시작한 게 지금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제 그 대치동에만 살다가 일산이라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일산에 가니까 여러분 되게 놀란 게 여자애들이 깻잎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깻잎머리가 혹시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머리가 이렇게 되면 머리를 쫙쫙 붙이는 거예요. 쫙.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여자애들은 이러고 다니고 남자애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노스페이스 패딩에다가 카파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카파 트레이닝복을 또 줄여갖고 다리 짱맣게 달라붙고 다녀요. 무슨 그 쇼트트랙 바지 마냥 이렇게 쫙 달라붙고, 아니 정말 너무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일산은 되게 길이 넓고 되게 쾌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명순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명순이 걔가 유난히 질주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게 오더예요. 명순 질주. 명순이라는 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명순 질주, 명순이가 질주하는 걸 좋아했다, 그게 이제 오더입니다. 명순 질주.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등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던 게 뭐냐면 사업가로서 영화에도 출연하고요, 시트콤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누군가가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You are fired. 너 해고야.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유행을 시킨, 전 세계적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트럼프 하면 무조건 You are fired, 그밖에 기억이 안 날 만큼 그 시트콤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트럼프 그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매번 뭐 한 명씩 자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 잘라버리고 막 그런 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To President Obama. You're fired. 외향적이라고 하는 건 밖을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교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셔블, 그 다음에 아웃고잉, 이게 이제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이 소 이지고잉이라고 해서 이지고잉. 여러분 이지고잉은 뭘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말은 또 처음 들었네, 내 성격에 대해서. 아웃고잉은 바깥으로 간다, 즉 사교적이란 얘기예요. 이지고잉은 뭐예요?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쉽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생 세상 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여유가 있고 태평하다, 이게 이지고잉입니다. 이지고잉. 걔들이 보기엔 제가 좀 그래 보였나 보죠. 근데 허허허허 하고 다니니까. 자, 그다음 순서 문제는 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한 문단의 마지막과 그 다음 문단의 처음이 겹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서를 찾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근데 36번을 푸는데 처음에 이 세 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봐봐요, 커넥션. 근데 어떤 커넥션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는 그 관계는 뭐랑 똑같냐면 말과 마차와 드라이버와 마스터를 연결하는 관계와 같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을 일단 그려볼게. 말 이히히히, 말을 이렇게. 어머, 나 잘 그린 것 같아. 말이야. 헤리시가 뭐야? 마차. 그러니까 마차 그려볼게. 마차는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오, 나 오늘 그림 좀 되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까지는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국룰 있지. 항상 하는 말 뭐야? 일이야. K대사 아니야? K대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 말이 있고 마차가 있고 운전사가 있다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얘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4명이 있지? 나 이거 진짜 한참 읽어봤어. 3명이면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 내가 본성이 봐. 나는 여기까지가 내 본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에 사람이 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얘가 메스터야.
이야, 이런 게 있더라고. 나는 상놈이었나 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얘는 얘한테 고삐로 신호를 보내. 어차피 말은 못 알아듣잖아. 우회전 그러면 이러질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얘는 얘한테 말로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알았고, 자, 이제 노란색 볼게요. 마차는 언제나 따라가요. 말을. 우리의 몸이 감정에 반응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감정을 얘가 보고 얘를 그냥 몸이라고 보면 되나 봐. 마차는 언제나 말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몸이 감정에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나 봐. 그리고 이제 A1을 보니까 이제 깝깝한 얘기가 나가요. 우리의 운명을 충족시킬 그 여행은 되게 보이지 않는 디투어와 버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문장 다음에 A번이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실 거예요. 아마 아무도 친구가 없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2번 봅시다. The horse cannot appreciate. appreciate 봅시다. 먼저 첫 번째, 감상하다,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상하고 평가가 같냐고?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박물관 갔어요. 박물관에서 이렇게 조각상들을 보여요. 감상하죠? 감상하는 것은 그것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감사하다가 있죠. 세 번째,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인식하다의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리가 없다.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알 리가 없다. 그럼 얘는 이제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면 이제 이 단어만 남는 거죠. 말은 운전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고삐로부터의 안내에는 반응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무슨 우회전 해봤자 못 알아듣지만 고삐 딱 치면 얘는 반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C번 보시면 Try to think of an emotion without the corresponding physical feeling or reaction. 대화라는 하고 나와 있는데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맞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장에서 A번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래서 B로 시작될까 C로 시작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해석보다 중요한 건 단서 찾기예요.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었냐면 마차가 말을 따라가요. 몸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고 C번에 감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 다음에 C번이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B번의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말은 고삐에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가고 멈추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말이죠. 이 교수만이 본 것 같잖아요. 여기서 봤죠. 말은 운전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삐의 안내로부터 반응할 수는 있죠. C번 마지막에 고삐에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C 다음에 B의 점이 연결되죠. C바가 붙어 있을 것이다. 1, 2, 3, 4번 중에 C바가 붙어 있는 건 1번 아니면 5번이다. 그럼 우리는 5번을 찍겠죠. 왜 1번이 아닌지를 계속해서 봅시다. 마침내 운전사는 보이지 않는 주인의 목소리라는 매개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충성스러워야 한대요. 여봐라, 우회전해라. 그럼 얘 나리하고 좌회전하면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충성해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 결정권이 없냐면 일단 말에게 결정권이 없죠. 왜? 말은 고삐에게 얘한테 달려있으니까. 다시 얘는 누구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여기 주인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운전사는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에게. 이제 전이가 시작됐으니까 I can take over 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모르죠. 이 내용은 어디 뒤에 나와 있다? 이 뒤에 나오죠. 이거를 따라야 된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뒤로 넘어갑시다. 3월 모의고사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시간이 왜 모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어를 못하니까요. 맞습니다. 단어 수거를 몰라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딱 모르게 되면 고민을 하는 시간이 쌓이게 되고 결국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다 압니까? inquire, require, acquire, do, through, thorough, throughout. 헷갈린다. 단어는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에요. 여러 번 외우셔야 됩니다. 단어를 외우다 보면 내가 단어를 늦게 외우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웃긴 건 단어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단어를 외우는데 조금밖에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 목적부터 여기 제목까지는요
보면요, 다 대입학 유형이에요.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심경은 대입학 유형도 아니고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제발 맞춰주세요. 여러분 밑줄의 의미가 이번에 보니까 꽤 오답률이 높던데, 여러분 밑줄의 의미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지 찾기, 주장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밑줄의 의미는 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표 일치 안 내면 그 다음 문제 네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법, 어휘, 빈칸 네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풀었다고 합시다. 어법, 어휘까지 풀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마의 구간이 나옵니다. 빈칸 네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빈칸 네 문제가 몇 점짜리인지 알아요?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예요. 자, 그럼 모두 몇 점이에요, 여러분? 10점이죠. 10점이잖아요. 그렇죠? 빈칸 문제 다 맞으면 10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장문 독해부터, 장문 독해 이게 5문제죠. 5문제가 다 몇 점짜리인 줄 알아요? 2점짜리였어. 그게 몇 점이에요? 10점이에요. 빈칸 4문제도 10점이고 장문 독해 5문제도 10점이라고 보면 당연히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인 정답률을 봤을 땐 이쪽의 정답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이 빈칸 4문제에서 뭐 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 문제 정도 딱 와가지고 이제 한 줄 요약 문제구나. 한 줄 요약 문제를 딱 풀어야지.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5분 남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뒤를 딱 넘어가면 지문이 막 으씨 말라 막 그러면 3, 3, 4, 1, 2, 4, 4, 3, 1, 2 이렇게 다 나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장문 독해를 못 푸는 건 바보짓이다. 빈칸 문제를 먼저 풀지 마시고 그다음 장문 독해를 먼저 풀어라라는 거예요. 배점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배점이 똑같지 않더라도 얘가 한 점, 1점이 더 높아요. 보통 이번에는 럭키하게가 10점이었지만 보통은 3점짜리가 3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11점이 되고 얘가 10점이 돼도 네가 빈칸 문제를 다 맞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쪽을 먼저 푸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장문 독해 5문제 다 맞은 적이 있잖아요. 이해했어요? 알았죠? 어법은 거의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고, 어휘에서 승부를 거시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장문 독해를 먼저 풀고 빈칸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알겠어요? 배점은 어차피 똑같다 또는 1점 차이다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두 번째, 31번 갑시다. 31번은 여러분 맨 마지막 저랑 똑같은 부분을 일단 형편해 보세요. 31번을 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해석은 뭐였던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몇 시간씩 들었던 해석이나 뭐 어떤 구문 수업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해석을 공부하고 구문을 공부하는 건 당연히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을 시키기엔 이 31번이나 33번 같은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 그리고 너무 추상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수능 끝나게 되면 외국인에게 수능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한국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풀죠.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게 31번, 33번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빈칸이 이제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마지막을 일단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를 잘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수능 지문이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잘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진술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반복되는지를 잘 찾아내면 그것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선택지에서 골라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제낄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보세요.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뭐와 함께? 여기 써 있잖아. 형용사 미어와 함께. 미어가 뭔데 얘들아? 단지 그저라는 뜻이잖아. 단지 그저라고 하는 형용사와 함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나타내기 위해, 아카데믹 스테이터스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 봤을 때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는 말이 그저 단지라는 말이 붙었대. 그러면 이제 일단 똘똘한 친구들은 그저 단지라는 말을 딱 봤을 때 그저 단지? 이렇게 대단한 말은 아닌데 약간 시시한 말인데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뭔가 화려하고 좋은 단어가 들어가진 않겠다라는 느낌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일단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봐봐. Butterfly collecting, 그 다음에 뭐 indicate, 그 다음에 pursuit, academic status야. 그 다음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자. 여기를 쭉 봤을 때 해석이 안 됐을 거야. decline까지 아마 쭉 해석이 안 됐을 거야. 해봐. 처음부터 더 그로스부터 디클라인까지 해석이 되면 정말 다행이고 천재고, 난 해석이 안 됐을 거라고 봐. 해석이 되니 여기가? 한국말 있니 얘들아? 너 한국말 한번 읽어볼래? 한국말 읽고 이해가 되니? 난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나 여기 이투스의 신영규 선생이라고 국어선생 되게 친하거든. 영균이한테 한번 읽어보라 그러면 얘가 이해가 할까? 영균이도 이해 못할 거라고 보는데. 지문에 없다고 하자. 나 안 읽을래. 안 읽었어.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컬렉팅이란 단어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스테이터스란 단어가 나와. 여기 뭐가 나와? 지금 단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를 읽어보잔 말이야. 컬렉팅은 그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 뭐로써? 가치 있는 지적인 퍼스트로서. 특히 언제? 어디에서? 과학에서. 그래?
컬렉팅은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얼마나 해석이 쉬워. 여기 해석되잖아. 어디에서? 지적인 퍼스트로서. 어디? 과학에서. 그럼 얘들아 맨 마지막 여기 보니까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고 하는 용어는 미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붙었겠어? 지위를 잃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특히 과학에서. 그럼 여기에 좋은 단어 들어가 나쁜 단어 들어가? 나쁜 단어 들어가겠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 또 읽어봤어. 여기 해석했는데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 또 봐봐. 분류 오브 더 띵. 또 컬렉티드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래서 또 내가 읽을 거야. 묶어 꾸며 이렇게 컬렉티드 된, 즉 수집된 것들에 대한 분류는 더 이상 약속하지 않아. 뭐를? 이거 나는 몰라. 모른다고 하자. 지식을 만들어낼 거라고 약속하지 않는데. 그러면 봐봐. 지위도 잃게 됐지. 더 이상 지식도 만들어내지 않고 이제 미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 그러면 이제 아카데믹 스테이터스는 어떻게 됐어? 이제 안 좋겠지. 안 좋아. 그럼 빈칸에 좋은 거 들어가 나쁜 거 들어가. 나쁜 거 들어간다고. 그럼 1, 2, 3, 4번 중에 나쁜 거를 골라야 돼. 그리고 나쁜 거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야? 이 단어를 모르네? 그래서 이 너는 이걸 못 찍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찍은 놈이 제일 불효자란 얘기인 거야. 여기에 왜 믿을만해? 여태까지 읽어보니까 정말 아니지. 아니 그게 왜 믿을만해? 이 믿을만한 새끼야. 그냥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걸 왜 찍어 이 신박한 놈아. 아니지. 왜 경쟁력이 있나? 이 경쟁력이 없을 놈아. 아니란 말이야. 아니지. 그런데 얘는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뭔가 안 좋은 거를 골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 얘는 지금 몰랐어 내가. 근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야. 뭐가 이게 붙어 있어. 그래서 오 그래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근데 언이 붙어 있잖아. 그래 네가 답이어라. 이렇게 딱 찍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뭔데? 무조건적인. 이게 안 좋은 게 아닌 거야. 자, 근데 얘는 뭔데? 부차적인. 부차적인 게 뭐야? 1차적인 게 아닌 거야. 제껴둔 거야. 우선순위가 아닌 거라고. 순위에서 밀린 거라고. 3번이 맞는 거야. 오답률이 80%까지 나와서 지금 오답률 1등까지 될 게 아니에요. 넘사벽 1등까지 할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나약한가, 얼마나 전략이 지금 부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알겠냐? 할 수 있겠어. 틀린 문제에 오답 노트 만들어내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틀린 문제는요 외울 만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가 됐든 4월 모의고사가 됐든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틀린 문제 표시할 때 말이에요 29번 30번 31번 있으면 28번은 보통 여러분들이 안 틀려요. 어떻게 하냐면 야하하 야하하. 근데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문제를 표시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가뜩이나 틀려서 빡친데 그렇게 딱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스가 확 생긴 것처럼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 틀린 거를 확실하게 표현해야 돼. 알았지? 어떻게? 으아! 이렇게 딱 확실하게 표시해야 돼.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지문에다가는 하지 마. 그건 진짜 나도 기분 나빠. 모든 시험지와 모든 틀린 문제들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따로 노트에 또 옮겨 적는 애들이 있어. 이런 것들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이고 형광펜 이건 틀렸고 뭐 이거 틀렸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 미친놈들아. 피카소야? 그런 걸 왜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왜 이걸 오리고 어머 색깔이 삐뚤어 뭐 위에 붙여야 되는데 막 복사하고 막 스캔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라고 사준 스캐너가 아니야. 그냥 모아둬. 그래서 모든 시험지와 모든 교재를 보관해 둡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표시했죠. 나중에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담고 있는 자료 그대로가 됩니다. 선생님 많이 틀리는데 괜찮아요. 많이 틀리면 어떻게 했어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외울 만큼 다시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웃긴 건 틀린 그 지문이 수상적 지문, 철학적 지문, 과학적 지문의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계속 틀린 것들을 외울 만큼 다시 풀어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약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뜯어붙이지 말아라. 보관해 뒀다가 한꺼번에 틀린 문제만 쫙 봐라. 언제 보는 거야? 6월 시험 직전에 한번 쫙, 9월 시험 직전에 한번 쫙, 수능 직전에 쫙. 여러분 9월 끝나면 뭐 해야 돼요? 할 게 없어. 기도. 오직 기도만 해. 9월 이후에 뭘 하는 게 아니야. 엄마도 기도, 나도 기도. 각자의 종교에 맞춰서 기도 한 판 때리고 틀린 문제 보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We can compare. 여러분 컴페어가 나가죠? 컴페어가 나가면 뒤에 뭐를 찾으라고요? with나 to. 여기 to가 있네요. life는 보통 우리가 삶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to는 비교가 아니라 비유가 맞겠죠. 삶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업 앤 다운이 있죠.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탈 것을 비명을 지르거나 즐기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삶은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만약에 다운이라면 언젠가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을 쳤다고 해서 계속 다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인생이 그랬어요? 아닐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업된 것이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슬픔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삶의 디폴트는 업도 아니고 다운도 아니고 업앤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디폴트 값이에요. 지금 어떤 삶이 너무나 슬프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 슬픔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올라갈 테니까. 너무 기쁘더라도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또 자만하지도 마세요. 또 안 좋을 때가 올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시가 막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대해서 한 소리 하고 그러시는데 수험생은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얘도 보세요. 업앤다운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것을 비명 지르고 짜증을 낼 건지 즐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입시제도를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다면 적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적응은 강사의 몫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적응을 빨리 했고 그 적응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커리도 굉장히 늘어난 거고 그리고 요 정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구문을 현대문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업그레이드해서 또 책을 만들었고 이런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갑니다. 여러분 find는 어떻게 쓰이죠? find라고 하는 녀석은 보통 목적어 다음에 ing가 나오고요. pp가 나오고요.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to be 명사 형용사가 쓰이기도 해요. 뜻이 뭐죠? 목적어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요. 목적어가 뭐뭐라는 것을 알게 되다. 이렇게 됩니다. find 목적어 ing, find 목적어 pp, find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to be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위버들이 자신의 수입이 위협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반대를 부추겼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주어진 문장을 잘 기억하는 거야. 이것은 파워룸의 도착과 반대를 이루는데 파워룸은 위버들을 대체했고 그래서 뭘 일으켰다? 반대를 일으켰다. 이걸 기억하는 거야. rather는 언제 쓰이냐면 바로 앞 진술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앞 진술이 부정어가 있거나 부정적 진술이 있어야 돼요. 쓰세요. 벌써 rather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부정어 또는 부정적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rather 다음에 콤마가 찍히면 뜻이 뭐죠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앞에 부정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예요 라고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주어진 문장.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은요, 발견되어져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봐봐요. 이는 전치사죠. those moment가 명사예요. 그럼 문장이 끝났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다? 무조건 묶어서 꾸미는 말입니다. 문장이 완벽한데 뭐가 뒤에 붙어있다? 무조건 수식어고예요. 자, 그러면 행복은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우리가 가장 혼자 있고 우리가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 행복이 발견되어진다. 우리가 안 좋을 때 발견되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됐죠? 자, 봅시다. 투부정사가 원래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뭐뭐 할 것을 선택하고 뭐뭐 할 것을 동의하고 뭐뭐 할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뭐뭐 하는 것을 즐기고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하고는 이미 쭉 해왔던 것을 즐기고 꺼리고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ing가 과거, 투부정사가 미래의 의미가 있어요. 리그리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BTS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BTS 들어가서 내가 막 춤추다고 있다 보니까 내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BTS 혼자 안 해. 나 이제 n분의 1 싫어. 나 혼자 돈 다 먹을래 하고 제가 탈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탈퇴하게 될 때 또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막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제가 탈퇴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하고 기자회견을 열겠죠.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인 게 리그리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BTS 제가 나오면 제가 혼자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나오자마자 급 후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리그리 투부정사가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고 내가 탈퇴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하고 질질 짰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할 게 없어요. 탈퇴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먼저고 ing가 나중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I almost forgot the storyline. 나는 프로즌이라고 하는 디즈니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거의 까먹었다. 하지만 I do remember. 여러분 이때의 do가 뭐죠? 동사의 강조죠.
하지만 나는 정말로 기억하고 있다. 리멤버 다음에 뭐 썼어요? ing를 썼죠. 리멤버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 리멤버 다음에 ing 쓰게 되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죠. 그러나 나는 정말로 기억한다. 뭐 줄 섰던 것을 기억한다. 왜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즘 교회 안 나가죠? 코로나 때문에.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밑에 영어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직업병이 있어고 영어 자막을 늘 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느 날 코로나 전에 교회를 갔는데 신이 나를 거기에 가게 하시네, 뭐 주께서 나를 거기에 가게 하시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자막이 이렇게 깔리는데 나에게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 God made me to go there. made는 사역동사야. me는 목적어고, 그냥 위에 뭐가 와야 돼?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거든. 그래서 to고가 틀려. 고가 맞단 말이야.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머, 저거 틀렸는데 막 생각이 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들어와.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막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혹시나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 그러니까 영어가 위로 올라가서 라틴어일 때는 사역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를 썼나? 아니야, 그딴 건 없어. 무조건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더라고. 그래서 어떡해 하고 이제 말았죠. 그 다음 주 교회를 갔어요. 똑같은 장을 또 불러. God made me to go. 참! 그 다음부터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예배를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어. 끝나고 나서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X 같은 거야. 무슨 영어 오타쿠야? 아니 저기요, 사역동사 목적 동사 어디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한 거야. 제가 딴 게 아니고 제가 영어 선생인데 아까 자막을 보고다가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 또 구질구질하게 도저히 못 참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어디인데요? 투부정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고쳐야죠.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다행이지. 거기서 뭐야? 이러면 쭈그리 됐을 텐데 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원래 저희 교회에 외국인도 많은데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 요거는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고쳐주겠대. 그러더니 나한테 저기요. 네. 혹시 집사님 이름이 뭡니까? 저희는 전홍철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적었더니 그런데 제가 뭐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청년부랑 본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찬양에 대한 자막에 대한 감수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맡았지? 2주 동안 내가 다 고쳐줬어. 여기서 결론. 깝치면 안 된다. 깝치면 일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다 고쳤어요. 그 다음부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직업병이야, 직업병. 자, 29번 갑시다.